추심 명령이 취소된 이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기존 강제 집행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채권자가 다시 권리를 입증하고 절차를 처음부터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심 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집행 절차인데, 이 명령이 취소되면 그에 근거한 압류와 추심 권한도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추심 명령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채권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집행 절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시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차용증, 거래 내역, 지급 약정서와 같은 증거를 중심으로 채권의 발생 시점과 금액, 변제기 도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말이 안 나오죠. 이미 압류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다시 소송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된 경우라면 요건을 보완하여 지급 명령이나 본안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고, 채권 존재 자체가 다투어진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확보한 후 다시 압류와 추심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후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채권이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심 명령 취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압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압류가 풀렸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추심 명령이 취소된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절차를 다시 설계해 왔습니다. 판결 확보, 가압류, 재산조사, 강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집행 단계까지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이후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추심 명령 취소는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권리 확보 과정을 다시 정리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적법한 소송과 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채권 추심과 민사 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영상의 설명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